인천에서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7명이 숨진 호텔 화재 유족들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 2살 딸을 감싸다가 전동 킥보드에 친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가족과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30대 여성 2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요. 지금 중학생 2명이 이 전동 킥보드는 당연히 1인 1탑승 원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함께 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돌진해 오다가 미처 이 보행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한 겁니다. 당시 이 피해자 30대 여성은 2살 딸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아이 방향으로 돌진해 오니까 이 30대 여성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쪽으로 몸을 급하게 돌렸고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대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머리 쪽으로 넘어져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담한 사고입니다. 네, 가해 학생이 무면허에다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또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아서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6세 미만이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요. 모든 부분이 사실 법적인 부분에 위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한 명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탄 것 자체가 문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16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냈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임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이런 안전수칙들을 모두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제재 없이 일단 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내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사실 차대 사람 사고와 달리 처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즉, 이 특가법상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결국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케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미성년자라는 그런 사정들이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사적인 배상 청구 역시도 가능한 사안인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데 대여를 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대여 사업자에게도 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런 면허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전동 킥보드 대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운행하는 업체 측에서 면허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법적인 공백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를 시도할 때 보면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와 경고는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면허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은 해두고 있는데
다음에 등록하기라던가 아니면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서 실제로는 면허를 없다고 해도 대여까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나서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 면허 등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정보 킥보드는 즉시 이제 가져가는 등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는 해도 이런 사고가 지금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60대 보행자가 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마땅히 이 대여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관리상의 소홀이 있었다거나 이 전동 킥보드의 어떤 결함 자체, 주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결국 피해자가 그런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지금 제대로 나서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 국가 책임이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사실상 이 전자 동력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속도에 대한 제한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 두고 있다고 해도 무법자처럼 인도에서 운행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한 번 나면 그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운행을 하다가 또 자동차와 추돌한 사고가 나게 되면 전동 킥보드 운행자도 정말 크게 다치게 되고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나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그 사고의 정도가 정말 큽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전동 킥보드 대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 아예 어떤 지역에서는 적어도 전동 킥보드 자체를 운행을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 이 대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허가제를 취한다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 킥보드를 계속해서 운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이 대여 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허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도 특히 미성년자 대여 시의 면허 확인 내지는 적어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에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정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또 운행 규제를 하는 방안 등이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10대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유행인 것도 안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이들이 지나갑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은 승용차에 부딪히자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땅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학생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승용차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 사고는 920여 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00여 건 수준이었던 10대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PC 자전거 유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좀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효입니다. 네, 요즘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는 물론 헬멧 착용이 의무인데요. 관련 법 규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문으로 내려오는 한 학생. 헬멧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교문을 빠져나가려다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네. 신분증 한번 주시겠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붙잡혔습니다. 면허가 없이 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지만 위반은 위반. 한순간에 범칙금 10만 원에 1년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그쪽 측면이라도 좀 공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는 운전면허는 물론 넘어졌을 당시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강도의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2시간여 동안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용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1건과 안전모 미착용 9건,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겁니다. 에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PM을 타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외에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